좋겠고요. 아까부터 화면에 떠 있는 우리 애터미 비전, 오늘의 애터미 비전 강사님은 저기 시애틀에, 멀리 시애틀에 박재경 국장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주세요. 안녕하세요. 시애틀에서 아주 열정적으로 또 재미있게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샤론 로스 마스터 박재경 인사드립니다. 저는요, 미국에 온 지 제가 꽤 됐네요.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 미국에서 사는 게 더 오래됐으니까요. 미국에 1990년도에 이민을 왔어요. 처음엔 올 생각이 없었는데 같이 살고 있던 동생과 오빠가 미국으로 이민을 가니까 저도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미국을 가야 되겠다 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 사람들이 그랬어요. 미국에 가면 무슨 자격증이 있어야 잡을 갖고 살기가 좋을 것 같다고 권해주신 게 세 가지가 있었어요. 쿠킹을 하거나 얼트레이션을 하거나 아니면 미용을 하라고 그러는데 제 성격상 얼트레이션 같은 건 꼼꼼하지를 못해서 잘 못할 것 같아서 남이 옷을 망쳐놓게 되면 안 되니까 그거는 첫째 안 되고, 그리고 음식을 한다는 거는 제가 아무래도 여자니까 음식을 하면은 평생을 해야 되는데 그거를 또 잡으로도 하면 너무 투마치다. 그래서 그걸 안 하고 그래도 제일 그 중에서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하는 거를 선택을 한 게 미용사였습니다. 그래서 다니던 이제 은행에서 그때는 일을 했었는데요. 은행을 그만두고 그걸 하니까 사람들이 되게 의아해했어요. 그렇지만 가족 따라서 미국을 간다 그러니까 어쨌든 미용 자격증을 따서 미국으로 왔습니다. 시애틀로 온 게 아니고 뉴욕에서 동생네 내외하고 같이 살기 시작이 됐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고 왔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 제가 잡을 가질 수가 없어요. 영어를 못하니까. 그래서 식구들의 권유로 미국에서 이제 뉴욕에서 맨하튼에 있는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학교를 다니는데 너무 그때만 해도 1990년도에는 지하철이고 어디고 전부 다 이렇게 무슨 그림들이 있고 막 좀 무서운 생각. 그런데다가 저는 시골은 아니지만 대전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때는 전철도 없는 데에 살았기 때문에 이거는 세븐 트레인을 타고 뭐 어디서 갈아타고 해야 되는데 굉장히 무서웠어요. 왜냐하면 제가 혼자 다 해 나가야 되는데 사람들이 뭔가를 물어보려고 저를 쳐다보거나 아니면 그냥 보는 건데도 제가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너무나 무서운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래도 이제 미국 생활에 적응을 해야 되니까 좀 일을 해보는 게 좋겠다는 권유로 주말에만 하는 어디 델리 가게에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일을 하는데 제가 영어를 못하니까 오다를 겨우 커피 정도 받을 정도의 그 수준밖에 안 되니까 그거를 하면서 너무 떨려서 그냥 일만 했습니다. 안 그러면 자꾸 말 물어보고 뭐 이걸 해주세요 저걸 해주셔야 할까봐. 그렇게 일을 하니까 주인께서 저를 잘 보신 거죠. 아주 부지런하고 너무 일도 열심히 하고 그런 것 같아서 저를 중매를 딱 해줘서 제가 딱 이사를 네, 시애틀로 오게 됐습니다. 시애틀로 결혼을 해서 이사를 왔는데 시애틀도 역시 영어를 해야 되는 곳이더군요. 이거 영어가 안 되니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냥 집에서만 있는데 그래도 학교를 좀 다녔던 게 있어서 조금 자신감을 갖고 뭐라도 할까 하고 주위에 있는 이제 가까이에 성당이 있어서 성당에 갔는데 거기에서도 사람들이 뭐 제 잡을 찾아주는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주위에 사시는 분께서 제가 미용실 자격증이 있다는 걸 어떻게 아시고 저를 어떤 데 취직을 시켜주셨어요. 그런데 미용실의 일이 제가 잘하면 손님들을 아주 만족하게 해드리고 아주 기쁠 텐데 제가 한국에서 자격증만 따가지고 온 거지 자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이 헤어 텍스처도 틀리고 더군다나 영어로 말을 걸어오면 제가 생각한 거하고 알아듣은 거하고 엉뚱한 게 나오면 남의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예쁘게 했다고 했는데 마음에 한 군데라도 안 들면 그게 받아돼서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내 천직이 아닌 것 같아. 뭔가 기왕이면 더군다나 미용실은 일하는 시간도 길고 휴가를 내거나 그러는데 참 어려운 것 같아서 조금은 이거보다 나은 어떤 다른 방법이 없을까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제 남편이 우체국을 다녀요. 그래서 우체국에 언제쯤 시험이 있을 것 같다. 공부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제가 우체국 공부를 했어요. 다행히 방법을 가르쳐줘서 우체국에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체국에서 근무를 하는 동안에 이제는 뭐 휴가도 있고 정해진 것도 있고 이제 외국에서 외국분이랑 해야 되는 거니까 이제는 제가 여기서 새로 태어났다 생각하는 마음으로 많이 배우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러는 동안에 저희 아이들이 둘이 낳았을 거잖아요. 애들이 둘이 있어요. 애들이랑 저도 배우고 아이들은 학교에서 저는 직장에서 그리고 아이들은 또 교회에서 친구들이 저도 직장에서 코워커들과 함께 배우고 제가 미국 생활에 적응을 하면서 함께 성장을 했더라고요. 그러는 동안에 우체국에서 일을 너무 많이 하니까 제가 너무너무나 매일 피곤한 거예요. 오버타임을 해야지, 아이들은 잘하지. 그래서 입안에 병이 생겼어요. 뭐 하나 생기면 이게 상처가 아무질 않고 얘기를 저는 더군다나 우체국에서 하던 일이 창구에서 손님을 상대하는 거였어요. 저는 제 상품을 팔아야 되니까 계속 말을 해야 되는 건데 이 상처가 아물만 하면 제가 말을 해서 그 상처를 깨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시 덧나고 나을만 하면 다른 쪽이 생기고 그러는 과정에서 제가 엄마한테 제 동생이랑 언니가 뉴욕에 사는데 엄마가 키모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레디에이션도 하시고요. 그러는 와중에 엄마도 이 덴처하고 그런 게 다 망가져서 입안이 다 헐어 있었어요. 언제나 너무나 아프셔가지고 당신이 어떻게 손질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가 보내준 치약을 짜서 가지에다 묻혀서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좋아졌다고 엄마가 저한테 이걸 권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거를 쓰니까 좋아지는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오버타임은 하고 몸은 피곤했던 거예요. 그러는 와중에 언니가 뉴욕에서 2010년 14년도에 왔어요. 4월 달에 왔는데 그 언니가 저희한테 남편한테 이 얘기를 한 모양이에요. 애터미가 내가 4년 동안 한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한번 생각 좀 해보면 어떻겠느냐고 저하고 얘기한 게 아니라 저희 남편이랑 얘기를 해서 남편이 우리 애터미에 대해서 좀 알아보자 그러면서 언니랑 동생이 보내준 제품들을 쓰게 됐습니다. 그게 지금 앞에서 보시는 거와 마찬가지로 그런 제품을 썼어요. 치약은 쓰고 있었는데 그때만 해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 그런 건 잘 모르고 있었어요. 많이 나아지긴 했고 그리고 입안이 개운해서 치과를 자주 안 가도 될 정도다 이런 정도로만 알고 있었고 그랬는데 제가 현명한 판단이 그 무렵에 해몸을 같이 한 거죠. 해모임을 사서 처음에는 안 먹던 건강보조제를 먹으려니까 가격이 부담이 돼서 저와 아이들만 먹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먹으면서 치약을 쓰니까 제 입병이 없어진 거예요. 어느 순간 저도 없어졌는데 그러는데 또 이렇게 제품을 또 보내주는 거로 제 생일에 있거나 뭐 마더스데이, 뭐 크리스마스 이럴 때 보내준 제품으로 써보고 있었던 거가 샴푸로 인해서 제가 더군다나 미용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그걸로 제가 미용 재료상에 가서 제품을 그래도 좋다는 거 내추럴이라는 걸 사서 썼는데도 불구하고 지금이야 머리가 짧지만 예전에는 긴 머리였어요. 긴 머리 끝에까지는 영양이 안 가서 머리가 수세미 같은 느낌 그런 느낌 아실 겁니다.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오버타임을 하느라고 더워서 머리를 묶고선 일을 하고 있는 어느 날 아침에 성당을 가려고 하는데 머리를 내렸는데 창가로 비춰든 제 머릿결이 너무나 반짝반짝거리고 끝을 보니까 갈라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머릿결이 좋아지기 위해서 얼마나 제가 많은 긴 머리를 유지하고 싶었기 때문에 그렇게 애를 썼는데 이런 제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뭐지? 그래서 애터미에 대해서 정말로 신중하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품이 좋아서 선택을 했어요. 애터미를 그런데 그리고 이 애터미를 하고 사업적으로 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한 게 아닙니다. 저는 이 제품이 더군다나 한국 제품이라네요. 좋잖아요. 애국하는 마음도 들고 그리고 제가 주위에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매주 토요일에는
저희는 이민자들이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리고 나름대로 친구들 소셜이 필요했기 때문에 주중에 열심히 일하고 주말에는 저희 집에서 거의 매주 모여서 친구들과의 모임을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무엇 하나를 사면 이게 어떻다 저렇다 이렇게 했으면 좋다 뭐 서로 정보를 주고받는 그런 삶을 살고 있었더라고요. 결국은 그것이 제가 이렇게 네트워크를 하게 되는 기초가 된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 20년 가까이를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주위에 같은 성당 교우들, 직장 동료, 그리고 주위에 가까운 이웃들, 그리고 제가 결혼하기 전부터 친했던 남편의 친구들과 그 가족들이랑 같이 이 애톰이란 제품을 똑같이 같이 시작을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야 언니가 가입을 해놨기 때문에 번호는 상당히 빠르지만 제품은 거의 같은 때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들이 계속 반복적인 재구매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너무 행복했죠. 행복은 저한테만 제일 먼저 왔더라고요. 제가 라인을 구성을 했으니까 저한테 먼저 오고 제 친구들한테도 수당이라는 것이 발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애텀이라는 게 있구나 하고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게 2014년 10월 달에 처음 석세스를 갔는데 그때만 해도 1박 2일의 석세스였어요. 그래서 회장님을 만났는데 이성현 박사님도 오시고 그래서 이거 뭐야 저한테는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직장에서 열심히 일만 하면 그리고 내가 돈이 필요하면 오버타임 신청해서 오버타임만 열심히 하면 내 삶은 조금은 나아지고 그래도 누구한테 뭐 빌리러 가야 되지 않을 정도로 되는 정도의 삶을 살고 있었는데 그렇게만 하고 있었고 너무 아무것도 아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시작을 한 게 석세스를 갔다 오고 한국에 그때는 3월 달이었어요. 한국 투어를 갔다 왔습니다. 친구와 남편과 셋이 갔다 와서 회사도 확인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스케줄에 따라서 하면서 이런 거는 내가 모르지만 하라는 대로 하면 내가 도움이 되겠구나. 내 삶에 이거 아닌 다른 것도 있을 수가 있겠다라는 걸 그때 처음 아는 거죠. 한국에서도 다니던 게 은행에서 열심히 일하면 월급 또박또박 나와. 여기서도 우체국에서 일을 하니까 또박또박 나와. 다른 자영업이나 미용실 같은 경우는 제가 몸이 아프면 일이 안 되는 건데 그거로 인해서 제가 홈미팅을 하면서 애터미에 대해서 많이 더 알려줘야 되겠다. 그리고 더 알아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게 돼서 제 삶을 변화시키는 그런 도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제가 성격은 아는 사람들한테는 제가 있는 곳에서 저로 인해서 많은 분이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 누군가의 필요를 찾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많이 그러고 싶은데 이거는 안 해본 일이기 때문에 제가 생전 가보지도 않았던 거 알지도 못하던 그런 분들 더군다나 한국 가정이 아닌 다른 외국 가정도 가서 해야 된다는 건 저한테는 상당한 도전이었어요. 페이셜 마사지하러 이렇게 가면 이곳 사진에서 보시는 것은 LA예요. 제가 소개만 받고 가서 처음 만나는 자리에서 제가 얼굴을 다 지우고 마사지하는 것도 쑥스러웠고요. 그리고 남을 누구를 회셜하고 이런 거를 한다는 거는 제가 그냥 혼자는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이거를 하고 싶다. 홈미팅을 그렇게 4년 6개월 동안 하면서 제가 열심히 했던 거는 일하는 중간중간에 집에서 음식하는 중간중간에 BOD와 그리고 녹음해놨던 그런 거를 회장님의 말씀, 이성현 박사님의 말씀, 그리고 이 성공자들의 제품 소개 그런 걸 많이 들으면서 제가 변화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런데 생전 안 보던 이런 엉뚱한데 어떤 누구의 창고예요. 이런 데까지 가서도 하면서도 제가 누군가를 만족하게 해주더라고요. 좋은 제품을 소개하니까. 그런데다가 페이셜을 하면서 제가 이렇게 만져주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런 교감이 있었어요. 그런데다가 자랑스러운 내 제품을 소개하는 거라 꿀리거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을 또 방문도 했습니다. LA에 갔을 때는 제 파트너가 어머님이 거기 계신데 이게 양로원 같은 데 계신 거예요. 그런데 파트너 대신 물건을 가지고 가서 그분한테 페이셜도 해드리고 이렇게 하면서 제가 그러는 와중에 직급이나 뭐를 해야 되겠다 그런 거 하기 전부터 애터미에 대한 재미에 빠졌습니다. 매일매일이 신기하고 너무 재미있는 거예요. 그런 동안에 나 살기 바빠서
우체국 다니는 20년 동안은 동생과 연락 제대로 못하고 살았어요. 언니와도 연락을 제대로 하지를 못하고 살았는데 이 애터미를 통해서 가족 간에 더 자주 연락이 되고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모이게 되고 아까도 보셨던 것처럼 임대니얼 본부장님이 저희 집에 오셔서 설명을 해주면서 많은 거를 배우게 되는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꼭 그렇게 재미있고 신나니까 언제나 좋기만 했을까요? 그러지는 않더라고요. 애터미를 바라보는 방향성도 다 틀리고 우리가 생김새가 다 틀린 것처럼 사람 성격도 틀려요. 똑같은 제품을 해도 똑같은 마케팅을 얘기를 해줘도 받아들이는 게 다 틀리더라고요. 근데 그 틀린 것이 꼭 이 사람들이 틀려서만이 아니더라는 거를 제가 인정이 되는 거죠. 틀린 것이 아니고 다른 것이다. 그리고 각자의 색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주 성공을 한 심청장님 정도 돼서 그래서 비전을 보여줄 것이 많아서 보여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저의 색깔을 표현을 하고 싶은 거예요. 이웃집 아줌마처럼 이런 사람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 아직 성공의 자리에 섰다고 할 수는 없지만 제가 변했기 때문에 성공했다고 저는 성공자라고 어디 가서 다 말을 합니다. 저 성공했어요. 어디 낯설은 집에 가서 안녕하세요 하면서 거기서 이거 주섬주섬 꺼내놓고 얘기하고 설명하고 그분들과 그분들의 틀린 음식도 먹고 어디 제가 김치와 밥만 먹던 촌 사람이 어디 다른 음식도 먹어보고 그리고 영어도 점점 늘어지는 걸 제가 늘어난다는 걸 알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똑같은 얘기 하니까. 직장에서도 영어 처음에 못했다고 그랬잖아요. 우체국에서도 제가 영어를 아주 잘하는 줄 알아요. 왜냐? 똑같이 익스프레스 메일, 프라이어티 메일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내가 아는 것만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자신감이 떨어질 필요가 없어서 직장에서도 같이 내가 성장하는 것만큼 내 아이들도 같이 성장을 했었고 그러면서 코워커와의 관계에서도 성장을 했고 미국 생활에서도 성장을 했는데 애텀에서는 왜 안 돼? 할 수 있지? 그래서 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너 틀렸어 하고 손가락질하면 나머지 세 개는 제가 오니까 그 다른 걸 인정하면서 파트너들과의 관계, 손님과의 관계 그런 것도 많이 무마가 됐다고 그럴까요? 많이 편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더라고요. 우리한테 흐르고 있는 거는 다 똑같은 피가 흐르고 있더라고요. 색깔이 틀리다고 해서 녹색 피가 흐르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니까 더군다나 온 앞으로처럼 이렇게 온 세상 다 나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뽑은 그림이에요. 더군다나 하나도 PPT라는 거는 남편한테 여보 뭐뭐 이거 해주세요. 뭐 좀 해주세요 하면 딱 오다 하면 딱 나오듯이 자기가 혼자 머리 아프고 해야 될 거를 다 그렇게만 했었는데 지금 지난주 목요일 날 큰일이 있었습니다. 저한테는 어나더 큰일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이거 PPT. 잘했죠? 이걸 하면서 그림을 코너를 만져서 하면서 밖으로 삐쳐나가서 했었던 거 그것이 이게 삶이구나. 이렇게 삐져도 나갔다가도 돌아와서 제자리에 있게 만들면 되는 거잖아요. 파트너의 관계도 그런 거고 소비자와의 관계도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면 된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말이 있어서 쉐어를 하고 있어요. 가끔 카톡에도 올렸습니다. 제가 애터미 사업을 해서만이 아니라 그리고 애터미 사업으로 마음을 바꾸고 나서도 바뀌어진 게 있다면 요거예요. 지금 아니면 언제. 그리고 내가 아니면 누가. 공부하기 싫어요. 제가 직장 생활에서 제가 한국에서 우체국 들어가서 공부한 것만큼만 공부했더라면 저도 이름 뽑히는 서울의 장안에 들어가 있는 학교를 갔을 것 같아요. 그렇게 영어 밑에 토시 다 달아가면서 공부해서 시험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 공부했죠. 애터미도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제품 공부를 해야 되더라고요. 공부도 그래서 공부도 했습니다. 봉사라는 거. 그거는 제가 언제나 속해 있는 소속 단체에서 제가 그냥 솔선수범해서 하는 건 좋아해요. 몸이 가만히 있는 건 싫으니까. 그런데 애터미에서 봉사는 같이 있어주는 것도 봉사더라고요. 이 얘기 들어주는 것도 봉사더라고요. 말은 거창하게 뽑아놨어도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운동. 애터미에서 돈 나중에 많이 벌 건데 내가 아파서 누워있고 제가 일을 많이 하니까 무식하게 해요. 할 때는 재밌어가지고. 내가 아프니까 누구 좋은 일 시키려고
우리 아들들 지금 지들도 열심히 놀고 있는데 걔들조차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더라고요. 운동도 열심히 하는 거예요. 운동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한테 제 변한 모습 보여주고 그러다 보니까 밖에 나가기만 하면 얘기가 나오니까 운동하면서도 사업이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사랑이 없으면 안 되는 거더라고요. 저한테 사랑은 점점 생겨납니다. 만나는 사람은 점점 더 생기고요. 파트너도 점점 더 생기고요. 그쵸? 여기서 내 이웃 찾았다고 그랬잖아요, 지난주는. 그러니까 점점 사람은 많으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막 돌아다니게 됐어요. 지금이야 이렇게 짚고 가니까 못 다녔지만 파트너 후원 다니는 게 여행이더라고요. 여행이 사업이 되고 사업이 여행인데 지금 아니면 언제 할 거냐고. 그리고 내가 아니면 누가 해준대요? 누가 내 파트너가 나 뭐 다 해줘요? 아니면 스폰서가 다 해줘요? 아니에요. 내가 그리고 너와 함께 하면 되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을 바꿨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나누려고 오늘 저도 용기 냈어요. 많이 해본 것도 아니고 더군다나 줌으로는 처음이잖아요. 센터에서 하는 거 그거하고 또 틀려요. 남이 센터 가서 하는 거랑 또 틀리고 이거 얼굴 안 보이고 참 멋쩍다 하는데 멋졌네요. 저도 여기다 치치북 다 써놨는데 그거 볼 새도 없이 그냥 되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어나더 인생에서 중요한 거 있잖아요. 좋은 스승. 스승의 종류가 두 종류래죠. 좋은 스승과 나쁜 스승. 배울 거 다 있어요. 이렇게 어린애부터 큰 사람까지. 나쁜 거에서도 배울 게 있고 좋은 거에서도 배울 거 있고. 그리고 애터미를 하다 보니까 좋은 친구도 만나게 되잖아요. 기존에 있던 친구야. 한 번 친구는 영원한 친구니까 계속 갈 친구예요. 근데 그 친구가 지금 애터미를 안 한다고 해서 지금 못 만난다고 해서 그 친구가 아닌 건 아니에요. 내가 성공하고 나서 그 친구한테 가서 친구가 돼도 되는 거니까. 그렇지만 지금은 포커스를 하다 보니까 많은 거에 예전같이 못하기는 해요. 그렇긴 해도 지금 내가 책임져야 될 사람이 있는 거예요. 나보고 따라가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을 몰라라 할 수 없는 거잖아요. 파트너도 친구고 스폰서도 친구고 그런 친구가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좋은 사람이 많이 생기네. 저는 부자가 돼버렸어요. 그런데 그것을 나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손뼉도 마주쳐야 소리 나는 거예요. 인간관계의 포인트는 나도 정직해야 되고 너도 정직해야 돼. 그리고 정직하니까 정직한 만큼 감사는 당연히 따로 나오더라고요. 감사하는 삶 살고 삽니다. 아이고 시간이 빨리 가네요. 줄여가면서 해야 되겠네요. 그래서 이렇게 일하다가 제가 21년 하고 퇴직을 했습니다. 퇴직한 지 2년 됐어요. 지금 코비드 19 때문에 제 파트너들 난리 났습니다. 마스크 쓰고 일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 만나야 되는데 그 친구들은 그렇게 하는데 제가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퇴직하고 바뀐 거에 가장 큰 것 중에서는 여유로움이 생겼어요.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그 친구들도 제가 잘 돼서 나중에 소개해주면 되니까 그거는 접어두고 지금 있는 대로 이렇게 나누고 배우고 어른들과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게. 그리고 매일 직장에서는 그랬어요. 예전 직장에서는 나 브레이크 갔다 오고 나면 그 다음 사람 가야 되고 그 다음 사람 가야 되고 그런 순서가 있었기 때문에 언제나 쫓기는 생활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갔다 오면 애들 애프터 스쿨 보내야지 뭐 해야지 뭐 해야 돼. 언제나 바쁘게만 살았는데 퇴직 후에 애터미를 전업을 하고 나니까 남편도 집에 있고 저도 집에 있으니까 내 스케줄에 따라서 그리고 사실은 저만 퇴직한 거지 제 파트너들 다 퇴직한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낮에 그 파트너를 만날 수가 없는 거야. 파트너가 소개해준 사람들만 만나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유로워서 생활이 조정이 되니까 제가 균형 잡힌 삶에 대해서 포커스하게 되더라고요. 균형이 잡혔어요. 많이. 지금도 배워가고 있는 중이고 앞으로도 더 배워야 되겠죠. 그런데 배우는 거 이성현 박사님 글 계속 보고 배우니까 너무 좋았어요. 앞으로도 더 그렇게 할 거고요. 지금 아니면 그리고 다음번으로 가면 그래서 또 생각한 것이 이제는 예전에는 여행이 사업이 여행 그래서 어디 먼 데도 많이 가고 싶었는데 저한테는 새로운 방법이 생겼습니다. 원래는 처음에 제 라이프 시나리오에 있을 때는 이 RD가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제가 퇴직하고 그 2년 동안은 여행을 다니고 남편이
비전 스피커로 가면 따라서 이렇게 가다 보니까 그렇게 해서도 여행이 되고 하니까 굳이 이 알비 사서 보험료 들어야 돼. 차 세워놔야 돼. 이거 하는 거 참 낭비지 않을까? 그걸로 차라리 어디 파트너 후원 더 비행기 한번 후루룩 타고 가서 그걸 하면 되겠지? 했는데 아니잖아요, 이제는. 이제는 어디도 세이프하지 않고 당분간 어떨지 모르니까 여기서 카나다 가깝습니다. 3시간이면 가요. 카나다 파트너 후원 가도 되고 여기 가까운데 파트너들 후원을 가서 이 RB에서 밥 먹고 씻고 자고 볼일도 보고 이러면서 후원을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결단을 해야 되겠다. 저 4월 21일이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저의 결혼기념일이에요. 그때까지는 사야 되겠다. 그래서 결정을 했습니다.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사게 될 것 같아요. 또 다른 이유가 생길 것 같아서, 또 다른 익스큐스가 될 것 같아서. 그래서 요거를 결정을 해서 사기로 했고요. 이런 거 다 하면 뭐 합니까? 더 중요한 거 있는데.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금은 보화를 캐서 땅에다 남한테 100%다 주고 다 나 치장하고 남 치장시켜주고 그런 걸 하면 그럼 뭐 할 거예요? 내 소명을 받은 게 있는데 내 소명을 다해야 될 거고 내가 그걸 소명을 하면서 이루고 싶은 소망도 이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사랑 없이는 나눌 수 있는 게 없는 거니까 사랑과 나누면 짝 꼭 붙어 다니더라고요. 사랑을 해야 나누고 나누어야 사랑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애텀이 하고 싶은 거 똑같은 거 반복하는 거죠. 저도 이거를 똑같이 반복하겠죠. 지금 하고 싶은 얘기 정해진 30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못했어요. 그렇지만 툭 치면 나오게끔 이미 우리 다들 준비들 돼 있을 거예요. 안 해봐서 그렇지. 앞에 나가서 해봐라 그러면 쑥스러워서 그렇지. 근데 저도 똥구멍이 간질간질 할 때도 있고 머리가 쭈뼛쭈뼛 쓸 때도 있었어요. 그래도 해야 되는 거 그거는 왜 해야 되냐면 저를 보는 파트너가 있잖아요. 저한테는 지금 제 주머니에는 $1,000,000가 없어요. 아직 벌어놓은 게 없어요. 그런데 저한테는 $1,000,000의 포텐셜이 있습니다. 저만 있을까요? 제 파트너들한테도 $1,000,000의 포텐셜이 있어요. 제 스폰서도 포텐셜이 있어요. $1,000,000 포텐셜.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함께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저는 3번 태어난 여자예요.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 애터미를 한국말로 배워서 이렇게 공부해서 제일 먼저 쓸 수 있는 한국에서 태어난 거 너무 좋아요.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 사랑하는 그리고 저를 많이 가르쳐주고 이끌어준 제 남편을 만났어요. 피터를 만난 게 제 삶의 2번째 태어난 여자예요. 그런데 저는 또 애터미로 인해서 이 모든 걸 다 같이 할 수 있는 이 방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할 수 있는 그리고 여기에 연결된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애터미로 태어난 3번 태어난 여자가 되었습니다. 태어났으니까 갈 때 잘 가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가고 싶은 곳은 여기 보였죠? 손가락 보였죠? 저 거기 가고 싶어요. 우리 함께하는 삶, 함께 잘 나누고 살다가 함께 가서 거기서도 함께 누려요. 함께 누려야 될 사람들, 손에 꼽히는 분들 있죠? 그분들과 함께 우리 같이 가요. 힘들죠. 언제나 좋을 수는 없어요. 근데 웃지잖아요. 웃으면서 가잖아요. 같이 가요. 속상한 일이 있으면 저한테 전화하세요. 그러면 제가 재밌는 얘기 많이 해드릴게요. 그리고 이제는 이런 말을 마무리할 시간이 됐어요. 너무 짧아요. 준비한 거 반도 못했어요. 언제든지 기회가 되면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정말로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와, 대단하다. 잘했네. 와, 너무 좋다. 너무 잘하시네요. 은혜 받았어요. 은혜 받았어. 최고.